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좀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구운시대, 풍수 구운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20년간은 지금까지의 20년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융복합의 시대다. 즉 주로 어느 쪽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이 디지털 쪽에서 디지털 컨버전스라고 해서 즉 이게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서로 융합하고 복합하고 하나의 뭐 동일 체제, 단일 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의 흐름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디지털이니까 이 IT 분야에서 현재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서로 다른 분야면 각자의 길만 갔으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비록 다른 분야라고 하더라도 서로 융복합이 되면서 하나로 체계화되면서 서로 뭐 여러 가지 그 장점이 됐든 단점이 됐든 이런 것을 주고받으면서 이 복합의 시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IT 분야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발달로 인해서 의료계 쪽도 굉장히 이제는 융복합의 시대로 해가지고 각자 이렇게 보면 의료 쪽도 보면 뭐 내과, 외과, 흉부외과, 뭐 치과외과 다 조금씩 나누어져 있는데 이 의료 쪽도 이제는 이 인공지능 발달로 인해서 하나의 동일 체계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족하고 한쪽에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한 길만 가면 이제는 조금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산업계 쪽 아니면 의료계 쪽 물론 뭐 예술문화 출판계도 다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 주로 이 산업계 IT 쪽하고 의료 쪽에서 현재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명리 역학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공부하신 분에 한해서입니다. 이 명리 쪽을 보면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게 사주 쪽입니다. 사주 명리.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주 명리, 사주팔자가 이 역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고요. 또 사주팔자 자체도 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역학을 공부하지만 사주밖에 또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팔자에 한정되어서 모든 것을 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역학 분야에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동양오술이라고 해서 동양오술 5가지 술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주명리학은 한 분야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주팔자 하나만 알면 세상의 모든 일, 개인적인 일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주팔자가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주는 개인적인 사람의 운명, 그러니까 건강운이 어떻고 재물복이 어떻고 또 가족관계라든지 적성이라든지 뭐 공부, 시험은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볼 때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 맞고 실제로 많은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 복이라 그래서 복은 전법을 나타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이 발생을 했다.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누가 아는 사람이 갑자기 큰 사고가 발생을 했다. 아니면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라든지 누구를 소개받았다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이 사주 명리학으로 알기가 좀 어려운데 이때 이제 점을 치는 겁니다. 근데 전법에는 뭐 육효도 있고 육임도 있고 그리고 뭐 타로 카드, 뭐 신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이 분야도. 그런데 무엇이 됐든지 어쨌든 이게 기본 역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법이 있는데, 상법은 뭐냐? 주로 이제 많이 들어본 관상, 수상,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가상이라 그래서 풍수지리도 요즘 많이 보시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하고 점하고 관상하고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다 다른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계명을 또 많이 합니다. 물론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주를 토대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장명을 하고 이름을 바꾸는 건데, 결국 이 네 가지가 그럼 각자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연관성이 있어요. 다 연관성이 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사주 명리학만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주역 육효만 하고, 육인만 하고, 또 관상만 보는 분, 또 손끝만 보시는 분, 또 풍수만 하는 분, 또 각자 어떻게 보면 세분화돼 가지고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료계로 따진다고 하면 뭐 치과 전문의가 있고요, 뭐 소아과, 아니면 성형외과, 정신과, 내과, 외과 뭐 이렇게 각자 다르듯이 이 역학 분야도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체 하나 장기를 놓고 봤을 때 치과 따로, 그 다음에 뭐 내과 따로 한다고 해도 그 분야는 보는 것은 그 분야만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체 전체적으로 보면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주, 명리, 복, 그 다음에 관상, 풍수 이런 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풍수는 땅 몇 자리 보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사람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사주 역시도 개인의 건강이나 기륭 하복에 관계된 것을 보는 것이고요. 이 가상 풍수 이것도 역시 좋은 터 좋은 자리를 갔을 때 그 사람의 기륭 하복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관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육효 이런 거 전법도 어떤 일이 했을 때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개명을 하고 장명을 하는 것도 역시도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디지털 IT 쪽이라든지 의료 쪽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계 이런 게 다 서로 융복합이 되는데, 이상하게 이 명리학 쪽은 다 각자 따로 놀고 있습니다. 사주 하시는 분, 그 다음에 풍수 하시는 분, 그리고 뭐 관상 보시는 분, 물론 이제 이것을 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했고요. 또 육인, 물론 주역도 조금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타로 카드 서양점이지만 타로 카드도 제가 한 17, 8년 전에서 그때 해가지고 초창기에 많이 타로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관상도 옛날엔 좀 공부했고, 지금은 이제 풍수지리, 물론 장명까지. 저는 일반적으로 이 공부를 웬만한 것을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댓글에 제가 이제 이 사주 명리학 외에 정치적인 부분, 또 경제, 주식 관련, 또 아니면 뭐 미국의 대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아니, 사주 명리학, 그러니까 옛날에 뭐 사주쟁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사주쟁이가 사주 팔자 이야기만 하면 되지. 무슨 뭐 경제가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뭐 대선이 어떠냐, 이런 것을 하느냐. 그리고 또 군사적인, 그거는 그분이 전혀 모르셔서 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요, 내가 사주 명리학을 상담을 한다 그래서 사주 팔자 하나만 갖고 이야기한다? 절대로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 갖고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직업이 산업공상에서 네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팔자가 거의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맞았다고 치지만, 요즘은 세상이 엄청나게 복잡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사주팔자 하나만 가지고 맨날 재물복이 어떻다, 건강운이 어떻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또 고객들이 뭐 그런 것만 물어보는 줄 알아요?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종목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부동산을 투자를 지금 해야 될까요? 지금 부동산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내놨는데 언제 나갈까요? 그리고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거 하나만 가지고 맨날 제가 유튜브에서 그 얘기만 한다 그러면 저 말고도 맨날 사주풀이만 하고 이론적인 것만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그런 얘기만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입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학습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열심히 보겠지만 그게 아니고 맨날 똑같이 뭐 재물복이 어떻고 건강운이 어떻고 이것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영상을 볼까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또 제 영상이 그동안 쭉 했던 내용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그런 이상한 말씀 하시던데, 일단 세상은 뭐냐면 다방면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사주 이 팔자를 공부를 하고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맨날 사주 이 이론적인 거 이것만 공부해 갖고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 복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뭐 관상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두면 그 상대방을 내가 뭐 그 생년월일시를 모른다 하더라도 또 얼굴이라든지 그 사람이 말하는 스타일 몇 가지만 놓고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알아낼 수 있으니까 좋고, 또 풍수적으로 집을 봤을 때 갔는데 뭐 여러 가지 가상이 잘못된다라든지 아니면 그 자리 위치가 잘못됐다라든지 했을 때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건강이면 건강, 아니면 재물이면 재물, 또 가정의 화목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깨질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복합적으로 다 융합적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좋은 장점, 또 이 서로 이것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모두 다 알고 계신 분하고 상담하는 거하고 맨날 사주팔자 그 한 가지만 알아가지고 사주만 갖고 따지시는 분하고 상담하는 거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내릴 때 누가 좀 더 정확할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다양한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구은시대 21세기에 특히 인공지능 AI 시대는 이제는 인공지능도 이런 사주 명리 아니면 풍수 이런 것을 학습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인공지능이 이제 상담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정적인 측면까지 인공지능이 캐낼 수는 없어요. 인공지능은 뭐냐면 이런 것을 학습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 입력된 데이터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다방면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것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현재 상태라든지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고민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그것을 핵심적인 것을 키포인트를 뽑아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인공지능과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이 학습한 내용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 AI 시대 인공지능도 이런 것을 다 학습을 해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웬만하게 지금 공부를 어설프게 하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그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 왜냐면 사주가 51만 8,400가지거든요.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이 7, 80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돼요. 그러면 그 사주팔자 가지고 100명이 똑같은 인공지능은 그런데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학습을 통해서 51만 8,400가지를 다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0명을 똑같이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사주팔자가 똑같다면 인공지능은 그렇게 똑같이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점이라든지 육큐, 육임도 하고 관상, 수상 이런 걸 다 공부하신 분은 인공지능이 답하는 거 외에 플러스 알파에서 이 부분까지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물론 또 인공지능이 이것까지 학습을 하면 또 이것도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약간의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이 인공지능이 이런 학습을 한다 그러면 어설프게 사주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운동선수, 축구선수 같은 경우 보면 EPL 프리미어 리그,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하는 이 EPL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월드 클래스급의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후보 선수도 있고 1군과 2군 왔다 갔다 하는 선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주 공부도 정말 깊이 있게 오랫동안 하신 분, 또 상담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담도 많이 했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답을 내릴 수가 있는데 어설프게 사주 공부하고 뭐 2, 3년 안 되고 또 공부를 5년, 10년 했어도 제대로 안 하신 분들 은근히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상담을 했을 때는 이상한 상담이 되는 거고 또 이름 같은 경우 장명도 보면 그냥 숫자의 한만 딱 맞춰가지고 그것만 이상이 없으면 이 한자가 좋은 한자인지 나쁜 한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름을 장명을 하고 개명을 해서 해주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혹시 이 명리학 역학을 하시는 분들 또 지금 배우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면 이제는 사주 명리학을 기본으로 해서 이 육큐나 육인 공부도 해야 되고요. 관상이나 아니면 풍수지리 그리고 장명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또 여러분들도 상담을 하셔야 종합적으로 좀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사주명리 하나만 공부하신 분들한테 상담해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작년인가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사주명리 하나만 하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열심히 하고 제대로 깨달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칼을 보면요, 소 잡는 칼이 있고 닭 잡는 칼이 있고요, 발골하는 칼이 있고 또 세밀하게 하는 칼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겁니다. 칼 쓰임새가 다 달라요. 도끼나 큰 칼만 갖고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작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사주 공부를 혼자 열심히 해갖고 사주를 통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주 하나 갖고는 절대로 모든 걸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의사라고 칩시다. 의사라고 치는데 자기가 내과 전문이야. 그런데 다른 건 다 몰라. 이 신체 유기적인 걸 모르고 맨 내과, 속에, 내장, 위장이 어떻고 십이지장, 대장이 어떻고 이것만 한다고 칩시다. 그럼 다른 거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걸 몰라요. 그러면 그게 참된 의사일까요? 의사라고 하면 인체의 메커니즘 전체를 다 알고 나서 자기가 장점을 하는 그 분야에 특화돼서 그것을 좀 더 알 수 있는 것이지, 치과 의사라고 해서 맨날 이빨만 갖고 이야기한다? 그거는 참된 의사가 아니겠죠. 이 명리학을 상담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사주팔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정치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요. 경제적인 부분,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상담하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부동산을 이제 누구한테 이제 그건 이제 무속인한테 상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속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무조건 집 사라고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상담을 해서 그분이 집값 올라간다 그래서 샀는데 그게 불과 2년 전 꼭질 때 산 거예요. 꼭질 때. 저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2, 3년 전에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 선생님 집 사도 돼요 했을 때 저는 다 반대를 했어요. 그 사람이 사주팔자가 좋아도 저는 반대를 했어요. 지금 본인의 사주의 기운은 좋지만 운이 왔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꺼지는 상태이고 이제 앞으로 부동산 풍수 구은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 영상에도 그랬잖아요. 3년 전에 부동산 시대 신다. 집 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무속인한테 갔는데 집값 올라가니까 지금 당신 운이 좋으니까 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거의 몇 억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상담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속인뿐만 아니라 사주 명리학 하시는 분도 문서운이 오고 운이 좋으면 지금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지, 그 다음에 정치적인 상황, 법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 알고 상담을 해야 정확한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까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이 어떤 지금 상황인지, 그 다음에 중국이 어떠한 상황인지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다 알아야 되고, 또 정치를 왜 알아야 되냐면 정치적인 부분이 나중에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게 우리들한테 다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과거부터 이렇게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또 주식이라든지 또 아니면 다른 나라, 또 이 전쟁, 무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다방면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융복합, 모든 것을 다 융합하고 복합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옛날처럼 한우만 팔아? 요즘 그런 세상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야구나 축구 다 멀티플레이어들이 각광을 받아요. 물론 한 분야도 잘해야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주 명리 하나를 명확하게 하면서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제는 공부를 다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 경제, 부동산, 주식, 또 세상 돌아가는 거, 외교관계, 국방 이런 것을 다양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상담을 하신다고 하면 제 영상을 보시고 다른 분들 유튜브 영상을 보시겠지만 일단은 한 가지만 가지고 100% 장담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상담하지 마세요. 그게 올바른 상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예를 들어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난 자기한테 손해를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주 명리 그리고 전법, 관상이나 풍수 이런 것 정도는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장명하시는 분들은 원래 사주 명리는 사실 한자를 많이 몰라도 되지만 장명까지 하시는 분들은 또 한자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를 또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자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어떤 책만 보고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융복합 그러니까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서 우리 사주 명리학 역학 분야도 앞으로 이런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이러한 주제를 갖고 말씀드렸는데 제 말에 이제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무슨 소리야? 한 가지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이제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실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는데 이 사주, 명리, 역학 이 분야도 이제는 모든 게 통합이 돼서 따로따로가 아니라 통합이 돼서 모든 것을 다 학습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판단과 처방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세상이 되었지만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한 가지만 공부를 해서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